오늘은요,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사업과 정책을 알아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복지공단 적용계획부의 박흥렬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전국민 고용안전망 강화 추진 TF팀의 이원석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저희가 매달 이렇게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의 전 노동생에 걸쳐서 산재보험, 그리고 고용보험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이런 운영기관이라는 점 알고 계실 텐데요. 네. 또 공공의료기관 운영기관이라는 점도 알고 계실 거예요. 노동자라면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기관인데요. 오늘은 일단 두 분이 소속되신 팀 이름부터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선 적용계획부, 어떤 역할을 하는 부서인지 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부장님. 네, 적용계획부는 근로자의 산재 사고 시 산재 보상과 치료 재활을 위한 산재보험법과 근로자 실직 시 실업급여 지급 등 고용안정 사업을 위한 고용보험법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적용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네. 예, 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및 관련 규정의 재개정 업무와 산재고용보험 제도 개선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또한 택배기사 과로사로 인해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업무를 새롭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한동안 우리 사회에 굉장한 이슈였습니다. 예술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이제 많은 분들이 고용보험을 이제 적용받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두 분이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은데 작년부터였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또 택배기사분들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들이 연이어서 이어졌고요. 그러니까 그분들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하고 계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하반기 택배기사분들의 사고 소식이 많았죠. 그러면서 이분들처럼 근로자는 아니지만 특수한 형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사망이나 사고를 당할 때 생활안정, 치료, 재활을 통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산재보험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이제 예. 당시 택배기사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쓰러졌지만 이제 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때문에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올해 7월 전까지는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었고 적용제외 신청으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못 받게 되시면 일을 하다 쓰러지시더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 7월,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죠. 어떻게 바뀌었나요? 예, 7월부터는 부상, 질병, 임신, 출산, 육아 등 법령이 정한 사유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하도록 엄격히 제한하였습니다. 예. 또한 기존에 적용제외 되셨던 분들도 다시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43만 명 이상의 분들이 다시 산재보험이라는 든든한 안전망에 들어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제도에서 적용 제외를 신청을 하려면 또 이런 서류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신청 사유별로 의사소견서나 재학사실 증명서류, 휴업증명서 등의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부상, 질병, 임신, 출산을 사유로 적용제에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이 필요하고 육아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나 재학사실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주 사정에 의한 휴업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국세청 휴업증명서나 사업주 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서류들이 필요한데 이게 적용제외 신청을 할 때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사유별로 증명 서류를 꼭 제출해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럼 꼭 다 제출을 해야 하나요? 네, 그 부분은 일하다 다치시는 분들에게
산재보험이 진정으로 필요할 때 보호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단계부터 적용제의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심사하기 위해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 네,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다 챙겨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이번 제도 변경으로 보험료가 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 보험료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적용제의 사유 제한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되면서 사업주와 종사자분들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일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공단에서는 종사자분들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산재보험료 면제 제도와 경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당연히 좋은 거잖아요. 산재보험료 경감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고위험 저소득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분들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제휴율과 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해서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그리고 가전제품 설치원, 방문점검원,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을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1년 동안 산재보험료의 50%를 경감해 드립니다. 네. 그럼 이 산재보험료가 경감이 되려면 사업주라든지 종사자가 직접 이 경감 신청을 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매월 산재보험료를 산정할 때 직접 경감을 해드리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전해주신 것처럼 경감 대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별도로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조직인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금년 7월부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이 전면 시행되고 산재보험 역시 소프트웨어 기술자 직종이 특고에 추가되고 적용제의 사유가 제한되는 등 제도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특고 업무를 좀 더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서울, 부산, 인천, 대전 4개 권역에 광역 특고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예. 특고센터에서는 특고 사업장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가입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피보험 자격 관리, 보험료 산정 부과 등의 업무를 전담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이 근무를 하는 이런 회사에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지금 이번에 만들어진 특고센터로 문의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역별 특고센터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공단에서는 그리고 운영 초기에 고객 상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특고 전담 상담 직원을 배치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고요. 이런 전담 콜센터를 이용하시려면 1588-0075로 전화하신 후에 0번을 누르시면 전담 콜센터로 직접 연결됩니다. 네. 예. 특고 관련 업무는 특고센터에서, 그리고 전화 상담은 특고센터와 전담 콜센터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도가 바뀌면 사업장에서는 일단 정책이 바뀌면 좀 혼동스럽잖아요. 그래서 어려워하고 또 궁금해하는 게 많을 것 같은데 공단에서 사업장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진행하시나요? 네. 공단에서는 특고 산재보험 고용보험 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 생방송으로 직종별 사업장 업무 담당자 11,000명과 보험 사무대행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관련 직종단체 등에서 요청하시면 화상회의 등을 통해서 제도 설명회나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공단에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정말 이렇게 새로운 제도가 다방면으로 실시가 되고 있어서 공단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조기에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에는 전국민 고용 안정망 강화 추진 TF팀의 이원석 팀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이 팀명이 상당히 깁니다. 어떤 팀인가요? 네, 부서 이름이 좀 네. 길죠. 저도 제 부서 이름을 다 말하려고 하면은 좀 숨이 찹니다. 네. 하지만 부서 명칭에서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TF팀은 우리나라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산재 고용보험 적용 확대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구성된 부서입니다.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일하는 사람이 다치거나 실직하였을 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등 여러 이유로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민 TF는 이렇게 산재 고용보험 제도에 사각지대에 계신 그 분들을 위해서 공단의 TF 형태로 만들어진 부서입니다. 예. 저희가 흔히 TF라고 하면은 어떤 헤드쿼터 오브 헤드쿼터, 맞아요. 굉장히 엘리트들이 모인 그런 느낌이잖아요. 예, 지금 엘리트시죠, 우리 팀장님. 네, 맞습니다. 그런 엄중한 일을 하는 곳이라는 선입견이 조금 있는데 고용 안정망 강화 TF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아직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계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분들을 위해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 확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는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법에서는 노무 제공자라고 규정되고 있는데요. 네. 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업무를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는 내년 1월부터 적용 예정되는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제도의 설계와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특수 형태의 근로종사자의 경우는 고용보험보다 산재보험을 먼저 적용하고 있었는데요. 네. 아직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계시는 다양한 직종에 특고 프리랜서로 불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예. 이 분들에 대해서 산재보험 적용 확대 업무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저 역시 아무래도 이렇게 방송계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 프리랜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재보험이라든지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 참 많이 나누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이제 특고 고용보험 제도, 이게 어떤 제도인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7월 1일부터 특고분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에게 실업급여, 정확히는 구직급여입니다. 네. 구직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특고 고용보험은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마련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올해 7월부터 1차적으로 보험 설계사, 방문 판매원 등 12개 직종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적용하고요. 네. 내년 1월 1일부터는 플랫폼 노동자인 퀵서비스 기사와 네. 대리운전 기사 등 이 두 개 직종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추가 적용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기존의 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에서 진일보하여 적용 대상을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을 나아가기 위한 핵심 단계로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모든 직종이 한 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일부 직종에 대해서만 우선 적용이 되고 단계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라고 알 수 있겠는데 구체적으로 적용 대상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네. 예. 올해 7월 1일부터는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는 자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험 설계사, 네. 택배기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그리고 방문 판매원 네. 등 12개 직종의 종사자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 12개 직종의 종사자라 하더라도 네. 모두가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네. 예. 해당 직종에 종사하더라도 월 보수가 80만 원 이상이신 분만 고용보험에 적용이 됩니다. 네. 예. 그러면 이렇게 고용보험 가입을 했을 때 혜택이 무엇일까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알려주세요. 네, 혜택을 설명을 드리자면 네. 특수 형태의 근로종사자 같은 경우에 실직하신 경우에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네. 실직 사유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등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해서는 안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한 경우에는 120일에서 약 4개월이죠. 네. 그리고 예. 270일까지 최대 9개월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아울러 출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출산일 전후로 일을 못했다. 그렇게 네. 된 경우에도 출산 전후 급여를 3개월간 받을 수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구직급여를 최소 4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금액도 좀 궁금한데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네, 금액이 중요하죠. 그렇죠. 구직급여는 이직하기 전 12개월간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었던 보수총액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 연간 보수총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의 60%, 예. 60%를 지급하게 됩니다. 네. 다만 구직급여는 상한액하고 하한액이 있습니다. 네. 네. 정해져 있는데 월 30일 기준으로 따지면 상한액은 198만 원 정도이고요. 네. 하한액은 79만 8천 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특고분들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제 특고분들은 정해진 월급이 없기 때문에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보수가 줄어들게 되면 또 자유롭게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못 받는 건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제도를 설계할 때 큰 네. 쟁점이 됐었던 부분인 거고요. 네. 그래서 질문하신 사례를 고려하여서 제도 설계가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비록 자발적으로 이직했다 하더라도 이직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도 동일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라면 그런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특고분들이 이 고용보험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한데, 그리고 보험료도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 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특고분들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관련 신고는 다 사업주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네. 예, 그리고 특고분과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이 사업주분은 노무를 제공받은 날, 그 날이 속한 다음 달 15일까지 특고의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는 특고의 보수에다 실업급여 보험료율 1.4%인데요. 이 1.4%를 곱하여 산정을 하고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시면 됩니다. 네. 이때 사업주께서는 특고가 부담해야 되는 고용보험료가 있는데 이 부담 보험료를 특고로부터 원천 공제해서 납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장에게는 특고의 월 소득이 220만 원이 안 된다. 그런 저소득 특고에 해당이 된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서 사업주와 특고 모두 고용보험료의 80%까지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특고분들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된 신고는 사업주분이 하셔야 된다는 점 아셔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특고분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네,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적용 확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특히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해서요. 시행 준비를 위한 많은 노력을 지금 현재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현재 산재보험 제도는 특고에 대해서 전속성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전속성 기준 때문에 즉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현재 제도에서는 적용 직종을 추가하려고 해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많은 특고분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직종 확대에 대해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오고 있는데요. 특정 기업의 물류를 취급하시는 화물차주, 화물차 네. 사고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쵸. 네. 특히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확대 대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라는 분들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공단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분들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확대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 두 분께서 산재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새로 보험을 적용받게 된 분들에게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요. 끝으로 당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흥렬 부장님. 일하다 다치시는 분들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적용재해제도를 전면 개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주와 종사자분들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일부 늘어날 수는 있지만 이는 일하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른 제도 개선의 일환임을 이해해 주시고 변경된 제도가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산재보험이라는 커다란 사회 안전망의 울타리 안으로 적극 들어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사업자 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시고 신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이원석 팀장님의 한 말씀도 들어볼게요. 네. 특허 고용보험이 7월부터 시행돼서 네. 오늘로써 7월 30일이니까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네요. 예. 준비 과정에서 일부 부족한 면도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특허 고용보험 제도 시행에 따른 본격적인 신고는 8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아까 사업주분이 8월 15일까지 자격 취득 신고를 공단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8월 달에 반드시 자격 취득 신고를 하셔야 되고 네. 그때 신고 대상은 7월 달 소득이 80만 원 이상인 특허에 대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네. 8월 15일까지 빠짐없이 신고하셔야 된다는 점, 그런 부분을 꼭 주의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예. 전국민 고용 산재보험 시대를 맞아 근로복지공단 모든 임직원은 국민 여러분께 환영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